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이자 11월의 첫 번째 날이죠. 이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정말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13시간 29분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 97.5%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리 동결 무조건 된다. 금리 인상은 안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의 경우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 정례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10월 한 달간으로 보았을 때 다우 지수는 약 1.4%, S&P 500은 2.2%, 나스닥 지수도 2.8%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3개월 연속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 수준은 5.25에서 5.50%인데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전망인 것이죠. 대신에 연준이 간접적으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이미 연준은 9월 FOMC에서 점도표를 통해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연준이 공개했던 점도표 기준 올해 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은 5.60%로 올해 말까지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번 11월은 동결로 가고 올해의 마지막 12월 FOMC에서 인상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제롬 파월의 경우는 지난 FOMC와 마찬가지로 물가의 불확실성과 견조한 경기 등을 근거로 필요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주요 인사들의 메시지도 올해 말 추가 금리 인상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레펠 보스팅 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경우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 시장은 실제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물을 얻었다라고 예상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시장에서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이르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죠. 이번 FOMC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후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연이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이번 FOMC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현재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현물 ETF의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승인을 점치고 있는 중이죠. 이에 이제 블룸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는 이 나스닥 거래의 사후 청산과 결제 수탁을 담당하는 이 미국 증권 예탁 결제원 DTCC에 등록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는 시간 문제이다라는 분석들 줄지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까지 승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1월 10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1월 10일까지 승인 예상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 번스타인 리서치는 미 SEC가 1월 초에 승인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핀볼드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 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의 독립 리서치 기관은 SEC가 첫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는 기한이 2024년 1월 10일이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 번스타인 리서치는 메모에 SEC가 그레이스케일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레이스케일은 ETF 신청서 수정 보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1월 10일 마감일까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쓰게 됩니다. 이 핀볼드에 따르면 윌슨 선시니의 파트너이자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부서의 일원이었던 닐 마이트라도 이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 시장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 현물 ETF가 수개월 내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올해 또는 내년 초 현물 ETF 승인이 날 것이라는 분석들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미 답은 정해진 상황 속에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조차 없다라는 것이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어제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죠. 바로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SEC가 현물 ETF 관련하여 그레이스케일과 11월 2일이죠. FOMC 다음 날 이제 비공개 협상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SEC가 공식 웹사이트 상에 여기 보시는 이 사진과 같은 SEC의 비공개 회담 일정 때문인데요. 이 비공개 회의라는 뜻이 이제 아무도 모르게 진행을 한다라기보다 일정은 공개하되 회의 자체는 기자들을 제외한 각 그룹의 실무자들끼리 모여 논의를 한 후에 결과만 발표하는 식인 것이죠. 이제 곧 FOMC와 FOMC 다음 날 SEC와 그레이스케일의 ETF 관련 회담, 그 이후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까지 11월 들어서 대형 이벤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ETF 관련 강력한 호재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블랙록 현물 ETF의 승인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거물 마켓 메이커와 접촉하며 시장의 유동성을 더해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블랙록 비트코인 ETF, 제인 스트리트 점프 등 거물 마켓 메이커가 지원한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제인 스트리트 점프, 버추 등 거물 마켓 메이커가 거래를 지원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코인데스크는 제인 스트리트, 점프, 버추, 허드슨, 리버 트레이딩이 MM 역할을 위해 블랙록과 대화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마켓 메이커 MM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데스크는 블랙록의 ETF 설명 자료를 본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를 하였는데요. 이 블랙록 등 당사자들은 관련 내용에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시장 조성자로 불리우는 이들 마켓 메이커들은 FTX 이후 당국의 규제 강화로 암호화폐 분야의 활동을 축소한 바 있는데,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ETF가 이들에게 새로운 이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이 시장 조성자들은 ETF에 매우 중요하다. ETF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 가치에 부합하도록 ETF 주식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역할을 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현물 ETF 이외에 다양한 기업들이 ETF 관련 신청서를 수정 제출하며 승인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기업들, 제인 스트리트, 점프 트레이딩, 이제 버추 등등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는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난 2022년 11월이죠. FTX 파산으로 인해 규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올해 5월 미국을 떠났던 기업입니다. 이제 여기서 자꾸 나오는 이 마켓 메이킹 MM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 거래 희망자가 특정 상품의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거래 상다가 돼주어서 이제 유동성 자체를 제공해주는 것을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설명을 들으면 뭔가 자전 거래를 말하는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일이 아닌 대형 자산 운용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합법적인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증권에서는, 주식에서는 제도적으로도 아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 이 크립토 마켓 내에서는 아직 규제 자체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시세 조종이나 펌프 앤 덤프에 악용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똥이 튈까봐 미국을 떠났다가 블랙록이 회유하며 본인들의 편으로 만들려는 것이죠. 이 마켓 메이킹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제 과연 앞으로 현물 ETF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이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과 동일합니다. 66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크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2021년 이제 1월까지만 해도 USDT 즉 테더는 늘 테더 리스크라는 말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 테더가 발행한 USDT의 만큼의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자산을 들고 있지 못한다는 의심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분수령이 바로 2021년 1월이었는데요. 하지만 테더가 자산 구성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회계 감사 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산 상태를 알리면서 사람들의 의심이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대부분이 미국 국채와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 한국이야 원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코인을 구입할 수 있지만 해외의 경우는 대부분 USDT를 통해 코인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USDT가 없었을 때는 비트코인을 통해 코인을 사야 했던 시기도 있었죠. 그래서 해외 거래소들을 보면 USDT와 BTC 마켓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BTC로 굳이 알트코인을 사지는 않습니다. 이 수수료를 생각하면 좋은 선택도 아니고 USDT가 달러와 패깅되어 있다 보니 편한 겁니다. 덕분에 테더사는 이제 돈을 벌었고 절대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죠. 이 한국이 특이한 것인데요. 테더사는 회계감사 업체 BDO 이탈리아를 통해서 준비금에서 현금 비중이 85.7%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864억 달러의 준비금과 832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726억 달러는 미국 국채였습니다. 이제 상당히 안정적이며 이렇게 된 데에는 테더의 독보적인 지위도 있었겠지만 그 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하락한 것도 사실이죠. 이 BUSD가 나가 떨어졌고 USDC도 결국 시총 규모에서 XRP에 뒤지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계 자본이 만든 테더를 몰아낼 거라는 예측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그러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게 되었죠. 코인베이스가 그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USDC도 힘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왔고 알트코인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돈이 되는 걸 알고 있고 토큰 경제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아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굳이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달러의 팽창으로 인한 정책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달러의 위상과 시장 장악을 생각할 때 나쁜 수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과 XRP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35K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XRP는 0.6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11월은 전통적으로 강세장이 많았고 결정적으로 XRP 홀더들에게는 리플 스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리플이 소송 이슈를 뒤로하고 마침내 IPO 일정을 공개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키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 스웰을 통해 리플이 청사진이라도 내놓기를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승장은 2024년 반감기를 전후해서 만들어질 거라는 예측이 최근 힘을 다시 한번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로 보았을 때 다음 불장은 2025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그 시작은 비트코인 반감기 6개월 전인 11월경부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올해 말은 기대를 키우기에 결코 나쁜 시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